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입니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죠. 월간 정두원. 오늘도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6월 1일. 네. 저는 좀 솔직히 긴장이 돼요. 6월 달.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떠세요?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 6월 10일. 6월 13일 지방선거. 예. 또 6.15 남북 정상회담 뭐 기념일인가 있고. 뭐 있고. 6.25도 있고. 또 6월 6일에 이런 제 딸 생일도 있고. 아니 따님 생일은 챙기시면서 월드컵은 왜 빼세요? 아, 월드컵 있어요. 맞아. 6월 14일 네. 개막. 그 요사이 큰 뉴스 중에 그러면은 방탄소년단 뉴스가 있었는데 방탄은 아세요?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 방탄소년단을 아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고. 몇 명입니까? 제가 가수 출신인데. 아니 그 멤버가 몇 명인지 아세요? 5명이에요, 6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이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방탄소년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 대한민국에서 없는 것 같아요. 중장년층에서는 그래도 6명까지 가셨잖아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역시 가수 진짜 출신.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올림픽 금메달. 올림픽의 금메달에 버금가는. 네. 맞습니다. 방탄 얘기를 오늘 근데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월간에서는 지방선거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 의원님. 네. 지난 월간 때 그러셨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대구, 경북, 울산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 압승할 것 같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판이 좀 흔들리는 게 보입니까? 뭐 더 나빠졌죠. 저기 야당 입장에서는. 더 나빠졌어요? 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울산도 바른미래당. 지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만 확실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홍준표 대표는 그러시더라고요. 어젠가 그젠가. 여론조사 못 믿는다. 우리 자체 조사 결과는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9곳 정도 승리하는 걸로 나온다. 저도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었는데 예. 여의도 연구원 ARS가 지금 고장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이 그렇게 여의도 연구원을 폄하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얼토달부터 하는 예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뻥을 속된 말을 해서 뭐 하는데 예. 너무 쳐도 너무 친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어느 당이든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금 더 부풀려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보긴 마련이지만 그래도 예. 9곳은 너무하다. 예. 그럼 하나하나 좀 보죠. 하나하나. 네. 제일 뜨거운 곳 어디라고 보세요? 뜨거운 곳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제주도가 이제 좀 제주도? 뜨겁죠. 예, 거기가 이제 무소속 원희룡 지사하고 예. 민주당 후보하고 좀 격차가 이제 좀 좁혀 있는 것 같고요. 제주도 얘기부터 그럼 시작을 해보죠. 예.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와 민주당 문대림 후보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다가 원 후보가 조금 지금 앞서가는 추세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근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가. 도민들이 명령한다면 나 민주당으로 입당할 수도 있다. 네. 모든 게 도민 의견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이제 선거를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일단 나온 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잘 했는데 예. 민주당으로 가겠다. 이건 또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요? 정치가 이렇게 정체성이 없이 선거 승리 위해서만 모든 수단을 다 한다는 게 심했네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수단 어쨌든 그건 방법을 제 가리지 생각이고. 않는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지금 네.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주당 얘기를 띄우는 거지 진짜 갈 생각은 없는 것이다. 아니도 갈 생각도 있죠. 갈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듣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려는 술책이다 이런 입장 냈더라고요. 뭐 하여간 선거 술책이죠. 근데 하여간 극단적인 방법을 썼네요.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거죠. 극약 처방까지 지금 내리고 네. 있는 거다. 네.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얘기는 네. 그 정도로 지금 여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네. 원 후보 입장에서는. 네. 자신을 못하는 거죠. 수성이 어려운 상황. 네. 진짜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이제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정계 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갈 수도 있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요. 되고 나서. 예. 안 되면 받아줄 리 없고. 원래 원희룡 후보가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도 여야 가리지 않고 그렇죠. 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뭐 간다는 것이 뭐 이상한 건 아니죠. 그래도 누구나 들어가게 되면 자유한국당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자유한국당을 누가 갑니까?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없어질 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가 이제 너무나 크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그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이재명 후보하고 굉장히 격차가 좁혀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간 게 전략적인 엄청나게 미스죠. 남경필 후보의 실수입니까? 실수죠. 원희룡 후보처럼 무소속의 길을 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나와서 자유한국당 가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죠.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거기로 한번 가보죠. 네. 경기도지사 선거. 네. 조금 전에 남경필 지사와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어제는 이재명 후보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남경필 후보, 이재명 후보. 네. 정말 치열해요. 네. 제가 평소에도 이 두 분하고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뷰가 시작하자마자 달아오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이쪽 보세요? 그러니까 선거가 치열한 건 아니고 네. 선거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죠. 지금 네거티브 공방이 이제 치열하다는 얘기죠. 뭐 보통 하는 말이 정책 선거를 하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정책은 실종돼 있고 예. 이재명 후보의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실수 뭐 단점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 녹음 테이프를 옛날에 들어봤거든요. 녹음 테이프가 지금 한 2개 정도 돌고 있는데 형수 욕설 테이프 있고 김부선 주진우 씨 녹음 테이프 또 돌아다니고 그래요. 어떤 거? 형수 이제 테이프를 들었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욕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자폭을 셀프 디스를 하세요. 잘해도 아니,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실제로 인격이 이제 의심스러울 정도로 욕설이 심한 욕설을 했는데 물론 사정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욕을 잘하나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안 맥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왜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 측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지만 인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사람이 경기도 정을 이끌 수 있는 이끄는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파일을 공개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왜 유권자들한테는 그 부분이 안 먹힐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개를 했어도 실제로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고 애써 뭐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좀 많이 안 듣고 두 번쯤 들어도 이재명이 이건 밉다 이런 생각보다도 아직도 저 야당 자유한국당 이쪽이 이제 국정농단의 주역이었고 이런 거에 대한 미움이 아직도 더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이쪽 욕설 파일 들으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국정농단 또 자유한국당과 연결돼서 있었던 뭐 적폐들 이런 거 생각하면 이쪽이 더 과실이 크다라고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못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남 후보가 자유한국당 들어간 건 결정적인 실수다. 저하고 가까운 사이지만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갔더라고요. 상의했으면 말리셨을 거예요. 당연히 말리죠. 당연히 말립니까? 아니 근데 남 후보가 이제 토론 후에 판이 흔들리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욕설 파일 문제보다도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그러니까 뭐 이미 실명이 다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김부선 씨와의 어떤 관계, 예전에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주진우 기자를 뭐 이재명 시장이 압박해가지고 SNS 글에 대한 또 해명글을 올리게 했던 거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성 스캔들 갖고 선거에서 이렇게 영향받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선거를 보면은.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과거에 여성 스캔들 갖고 당선된 후보들 굉장히 많아요. 부정부패 이런 거는 굉장히 영향을 주지만 여성 스캔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문화가 그런 데 대해서는 관대하다. 비교적 관대하다. 관대해요. 선거에 영향을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그냥 정치 인생 접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혀 다른 케이스고 그건 거의 뭐 미투 이제 스캔들 정도가 아니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이제 대선 주자로 돼 있으니까 그만큼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거고. 그 경우는 여성이 내가 성폭행을 당했소라고 하면서 미투로 갔으니까 다른 거고.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애매모호한. 경우는 대선 후보 되기는 힘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더 큰 꿈을 꾸기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됐다. 그거 안 되죠.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홍준표 대표의 인기가 자유한국당에서도 정말 없더라고요. 내부에서도. 인기가 없는 게 홍준표 리스크가 큰 거죠. 선거 때마다 지금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지 말라도 간다. 뭐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가 지원을 하겠다고 부산이었습니까? 부산이죠. 부산에 갔어요. 서병수 시장 돕겠다. 서병수 후보 돕겠다라고 갔는데 서병수 후보가
안 나타난 아, 거예요. 후보들은 도망다니죠. 후보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후보 괜히 선거운동 시간만 잡아먹고 낭비하고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오지 말래도 나는 갑니다. 예.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정말 창피하고 한심한 얘기죠. 아니 어떻게 하다가 홍준표 대표가 당 안에서도 이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셨을까? 저는 예. 짠한 생각이 들어요. 짠한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이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안 맞는 자리에 가 있으면 사람이 행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왜요? 과분한 자리에 가 있는 거죠. 홍준표 대표한테 당대표란 자리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 행태를 보면 그걸 유추할 수 있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조금 정리를 제가 해보자면 네. 전 원내대표죠. 정우택 의원이 당 지도부는 백의종군 자세로 헌신하라. 사실상 이선 후퇴를 요구했고요. 또 김태호 후보, 경남의 김태호 후보는 지방선거에 중앙당 논리는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대놓고 얘기를 했고 서병수 후보는 뭐 도망이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남들이 보기에는 도망처럼 느껴지는 자리를 피해버리고 또 말은 못하지만 오는 게 껄끄럽다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자유한국당 디스카운트를 얘기해 주는 거고 홍준표 리스크를 얘기해 주는 거고 예. 근데 또 정우택 의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선거 폭망할 거 이제 예상하고 전당대회를 의식해가지고 이제 민주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는 좀 뭔가 속에 보이는 거죠.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유한국당하고 친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그런 거 떠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회주의적이다. 이럴 네. 거 알았으면 진작에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되기 네. 전에. 왜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0 몇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아무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싸잡아서 미워하는 겁니다. 당신들 그때 뭐 했냐. 바른미래당에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와서 뭐 니네들만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 다 안다. 그때 저 박근혜 정부 때 목소리를 냈어야죠. 그때 냈던 사람은 그나마 유승민 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지방선거 끝나면 그러면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영남 자민련으로 이제 몰락하는 거고. 영남 자민련. 예.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이제 내다보고 예. 영남권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생각들이 복잡해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예. 유승민 대표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상황도 심상치가 않아요.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공천하면서 안철수 위원장과 유승민 대표 계의 갈등. 예. 이준석 공천이냐 뭐 김근식 공천이냐 이거 두고 한바탕 했고 박종진 공천이냐 손학규 공천이냐 두고 또 한바탕 하고 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우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선거도 아니거든요. 질 선거를 놓고 공천 싸움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아니 근데 또 질 선거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그건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100% 확실한 승패가 100% 확실한. 이거는 정두원 전 의원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희 생각 아닙니다. 예, 어려운 싸움인데. 질 싸움을 가지고 공천 싸움을 한다는 게 쫄장부들이 하는 짓이고 출정식 때도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박종진 출정식 때 안철수 후보가 사실 후보가 출정식 때 가는 것만큼 선거운동이 없거든요. 아니, 사람들 많이 모여 있잖아요. 자기 선거 바빠서 안 간. 아니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때 서울시장 후보니까. 그리고 예의도 지켜주는 거고. 근데 거기도 안 갔으니까 속 좁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당도 이제 선거 끝나면 이제 갈라질 겁니다. 이 당도. 네. 그럼 자유한국당 뿔뿔이 흩어지고 예. 바른미래당도 갈라지고 예. 어떤 모양을 구상하세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제 겨냥해서 생각할 때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합 집산이 시작되고 예. 최종적으로는 좌우로 정렬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양당제로 다시 회귀하죠. 그럼 보수는 보수지만 새로운 어떤 이름의 당이 탄생하고 거기에 영남 일부 빼고 또 바른미래당의 뭐 일부 빼고 다 모일 것이다. 영남 자민련까지 또 합쳐져서 갈 수도 이제 있고. 양당 구도로 이제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서울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죠. 서울시장. 예. 박원순 후보,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뭐 박원순 후보가 일찌감치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2위를 놓은 각축전도 치열해요. 단일화 얘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뭐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어제는 김문수 후보가 나는 단일화 이제부터는 얘기 안 한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가 뭐 별로 관심도 못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단일화해도 못 이기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단일화하면은 뭐가 이길 수 있다 그럴 때 관심을 끄는 거지. 예. 어차피 뭐 단일화해도 안 되는 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다 만 거죠. 지금 단일화해도 안 됩니까, 두 사람?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예. 15%를 얻느냐 마느냐가 문제입니다. 15%? 예, 2위, 3위 싸움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15% 얻어야지 선거비 보전이 보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액수가 크거든요. 아하. 30억, 40억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이제 그 돈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예. 아니 근데 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음. 안철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제가 선거운동 첫날이었으니까 짜잔하고 선거 벽보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름 딱 얼굴하고 이름 기호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놀랍게도 두 후보의 선거 벽보 문구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똑같았어요. 바꾸자 서울. 못 보셨어요? 나 못 봤어요. 못 보셔.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굴이 이제 이만하게 나오고 밑에 김문수, 안철수 써 있고 오른쪽 왼쪽에 이 슬로건이 써 있는 큼직하게 써 있는데 바꾸자 서울. 똑같이 두 후보가 선거 슬로건 단일화는 됐습니다. 그거 진짜 우연의 일치네요. 그러기 힘든 건데. 정말 힘들죠. 네, 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근데 같은 회사에다 의뢰를 했나? 슬로건 단일화는 됐는데 실제 단일화는 어려울 거다. 네.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월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어떤 뭐 지역구가 있습니까? 제주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예, 예. 울산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요. 거의 다 뭐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아니 송파을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 송파을도- 배현진, 최재성, 박종진 뭐 이런. 송파울도 사실은 이제 야당 텃밭이었는데 네. 거기서도 월등하게 이제 앞서가니까 이제 여당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번 선거는 저 지방선거나 재보선이나 다 정당 투표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후보 지지율 보면 정당 지지율대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판이 그냥 결정돼 버린 거죠. 게다가 거기다 한반도 이슈까지 덮치면서 예, 정치 이슈가 더 약해져 버린 예, 선거판이 더 조용해져 버린 선거긴 하네요. 예. 이게 일방적으로 선거가 가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살아 있어야지 이제 견제가 되고 여당이 긴장하면서 국정 운영이 그래도 제대로 가는 건데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당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죠. 지금 야당이 너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너무 줄어들었고 예. 여당을 바른 뭐 어떤 이야기로 비판하고 견제할 세력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 이거 네.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다. 불행한 일이죠. 늘 하는데 근데 이번 지방선거도 결국은 그렇게 끝이 날 것 예, 같다. 다음 총선까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오늘 월간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무리 지방선거 일방적으로 가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 보수 정당은 지금 어렵지만 보수 세력은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